영국의 세계적 하천 생태학자 사라 밀러가 서울, 치안 같은 도심 속 묻혀있던 강 이야기 하나를 듣고 한국 땅으로 날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폐허 같았던 그 강이 지금은 비둘기 대신 백로가 날고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작은 하천의 변화가 청계천을 잇고 전 세계 50개 도시의 보건 청사진이 되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사라가 직접 본 기적의 순간들을 당신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런던에서 환경 전문 리포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데스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한국 가볼 생각 있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편집장은 책상에 자료를 펼쳐놓더니 말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에 신천이라는 강이 있대. 완전히 죽었던 강을 살렸다는군.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던데.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겠어요? 전쟁의 상처, 급속한 도시화, 환경오염.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정말요? 한국에서 강 복원이 성공했다고요?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 환경학회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래. 청계천이라는 서울의 사례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대구 신천이라고 하더군. 자료를 들여다보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아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정말 강 복원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출발하면 되죠? 내일 항공편 예약해둘게. 일주일 정도 충분히 취재해와. 그렇게 저는 런던에서 서울로 다시 대구로 향하는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봤어요. 대구는 한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약 240만 명.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신천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다만 과거에는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도시하천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간단한 설명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KTX를 타고 대구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역에서 대구역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죠.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런던보다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역 주변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신천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신천으로 가달라고 했더니 활짝 웃더군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신천 구경 오셨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도 못 갔는데 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는 첫 번째 힌트였어요. 현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좋아졌어요? 글쎄요, 한 10년 전부터? 아니, 좀 더 됐나? 암튼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특히 가족들이 많이 와서 놀고 가죠. 택시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오염된 강이었다고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벤치에는 시민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신천이 맞나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여기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 택시에서 내려 신천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청에 연락해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싶었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고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더군요. 뭔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신천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외국 기자분이시군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환경운동가죠. 박지연. 그 이름은 제가 미리 조사한 자료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삽질보다 설득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박지연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신천 옆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 강을 봐왔죠. 악취가 심하고 물이 검게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착과 동시에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정확히는 20년 전부터예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시민단체도 없었고 관심 갖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박지연은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안 바뀔 거라고 돈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돌리셨나요?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6개월 동안 계속했죠. 박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환경 얘기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그런데 전환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해 여름 큰 비가 왔어요. 신천이 범람했죠. 그때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봤어요. 집이 침수되고 악취가 더 심해졌고요. 박지연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탁한 물이 도로까지 넘쳐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지연이 그때를 재현하듯 목소리를 바꿔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강도 바뀐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먼저 나서서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죠. 같은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분이니까요. 그래서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게 된 거군요. 맞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주민 주도를 원칙으로 했어요. 공무원들이 계획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이 공간을 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지연은 현재 환경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이고 지금도 신천을 매일 걷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와요. 새벽에 조깅하고 저녁에 산책해요. 변화를 지켜보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박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놀기 시작했을 때요. 제가 어릴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부모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실감났어요. 단순히 물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안내를 해드릴게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지연과의 본격적인 현장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메고 그를 따라 신천의 상류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곳이 예전에 가장 심각했던 구간이에요. 박지연이 가리킨 곳은 지금 보기에는 평범한 강변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박지연이 스마트폰에서 과거 사진을 찾아 보여줬어요. 같은 장소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검은 물, 쓰레기 더미, 악취를 피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건가요? 15년 전쯤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었죠. 박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로 현재 모습을 담았습니다. 대비가 극명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물총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아이들 보세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요. 박지연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강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 박지연 선생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사모님. 아이가 많이 컸네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놀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외국분이신가요? 네, 영국에서 온 기자예요. 신천 보건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희 아이는 여기서 수영하는 게 꿈이래요. 물이 더 깨끗해지면 가능할까요? 박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깨끗하지만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떠난 후 박지연이 말했어요. 저런 대화가 가장 큰 보상이에요.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거든요. 우리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지연이 인사하자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멈췄어요. 아, 박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구나. 네, 외국 기자분과 함께 둘러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 양반이 우리 동네 영웅이야. 이 강을 살린 사람 중 하나거든. 과찬이세요. 주민들이 다 함께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반대했어. 돈 낭비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이 녀석이 요즘 여기서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언제부터 마음이 바뀌셨어요? 글쎄, 한 5년 전. 박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보이니까 믿게 됐지.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다시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분이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어르신인가요?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하신?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셨죠. 회의적이었다가 점차 마음을 여신 거예요. 조금 더 가니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모습 절대 볼 수 없었어요. 누가 냄새나는 강 옆에서 밥을 먹겠어요? 박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여기 벤치들 보세요. 간격이나 방향 모두 주민들이 의견을 냈어요.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산책로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높이에 얼마나 밝게 할지 모두 주민회의에서 정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였던 거죠. 박지연과 함께 신천 중류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얀 새 한 마리가 물가에 서서 물고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백로예요. 몇 년 전부터 다시 돌아왔어요. 박지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그 모습을 담았어요. 예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어릴 때는 가끔 봤어요. 하지만 강이 오염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죠. 20년 넘게 못 봤어요. 백로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새들도 보였어요. 저기 회색 새는 외가리고 검은색 새는 가마우지예요. 요즘 정말 다양한 새들이 와요. 언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나요? 한 5년 전부터요.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박지연이 스마트폰으로 새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신천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예요. 저도 새 관찰이 취미가 됐어요. 변화를 기록하고 싶어서요. 물속을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고기 종류도 많이 늘었죠?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은 10종류가 넘어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 낚시꾼이 우리 옆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낚시해도 되나요? 박지연이 물어보자 낚시꾼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요즘 물고기가 정말 많아요. 큰 놈들도 가끔 잡혀요. 언제부터 낚시하러 오셨어요? 한 3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잘 잡혀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낚시꾼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에서 자신이 잡은 물고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큰 놈도 잡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물고기는 제법 큰 크기였어요. 도심 하천에서 이런 물고기가 잡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낚시꾼이 떠난 후 박지연이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얼마 전에는 수달 흔적도 발견됐어요. 수달이요? 정말인가요? 네,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됐어요. 아직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박지연이 수달 흔적이 발견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변의 바위 틈 근처였어요. 여기서 발견됐어요. 전문가가 와서 확인했고요. 수달이 돌아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맞아요. 수달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먹이 사슬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증거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생명순환의 귀환이에요. 박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희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강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그때 물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고기가 점프한 것 같았어요.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물고기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새들이 와요. 겨울에는 겨울 철새, 여름에는 여름 철새가 와요. 이제 신천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곳이 생태 통로 역할도 하는 거네요? 맞아요. 도심 속 생태축이죠. 다른 하천이나 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물가에 앉아서 한참 동안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물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을 상상했나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냄새만 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연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더라고요. 박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자연에게 기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해요.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린 자연을 다시 인간이 복원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신천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하천 복원 사례인 청계천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청을 찾아갔어요. 미리 약속을 잡아둔 김태우 과장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청계천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 대구 신천을 취재하다가 청계천과의 연관성이 궁금해서 왔어요. 김태우 과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신천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많이 참고했던 사례죠. 정말인가요? 청계천이 더 유명한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천이 먼저 시작됐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방법론적으로도 저희가 배운 게 많아요. 김태우 과장이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복원 관련 회의록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대구 신천 주민 소통 방식 벤치마킹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로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참여 방식이었어요. 신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거든요. 저희도 그 방식을 도입했어요. 김태우 과장이 다른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그냥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천 사례를 보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했죠.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훨씬 좋았어요.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니까 만족도도 높고 사후 관리도 수월해졌어요. 김태우 과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구까지 견학을 갔어요. 박지연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도 들었고요. 박지연 씨를 아시는군요? 물론이죠. 저희 벤치마킹 팀이 직접 만났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주민 설득 과정이나 갈등 해결 방법 같은 걸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청계천이 원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그럼 신천이 청계천의 롤모델이었던 건가요? 맞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완전히 신천 방식을 따랐어요. 하드웨어는 서울 특성에 맞게 했지만요. 김태우 과장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 청계천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 참여였어요. 그 방법을 신천에서 배운 거죠. 다른 도시에서도 이 방식을 벤치마킹하나요? 많이 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견학 오죠. 그런데 저희는 항상 신천을 먼저 보라고 권해요. 왜요? 신천이 더 순수한 사례거든요. 주민 중심으로 시작해서 주민 중심으로 완성된 케이스예요. 청계천은 규모는 크지만 정치적 요소도 있었거든요. 김태우 과장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혹시 당시 신천 벤치마킹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김태우 과장이 컴퓨터를 켜더니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네요. 20년 전 자료인데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당시 대구 견학 보고서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와,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당시 팀장이 꼼꼼한 분이었어요. 덕분에 좋은 자료가 남았죠. 보고서를 보니 신천의 주민 참여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신천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주민 참여 모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신천이 한국 도시하천 복원의 시발점이었던 건가요? 김태우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적어도 주민 참여형 복원의 원조는 확실히 신천이에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울의 기적은 사실 대구의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큰 발견을 한 기분이었어요. 원조 반전의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국제환경학회에서 한국의 도시하천 복원 사례가 발표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세계가 한국 모델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어요. 학회 첫날 한국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정호 교수였어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한국의 도시하천 복원 모델입니다. 스크린에 코리언 마더리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 정말 성공 사례가 나왔나? 아시아 모델이 유럽에도 적용될까? 옆자리 독일 교수가 의구심 섞인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시하천 복원은 기술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건 대구 신천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사진이 나란히 보여졌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변화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이 복원의 핵심은 주민 참여였습니다. 6개월간 매주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랑스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나요? 정부 압력은 없었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환경운동가들이 직접 설득했죠. 이정호 교수가 박지연의 활동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주민회의, 현장 설명회, 토론 모습들이었어요. 와, 정말 풀뿌리 운동이었구나. 미국에서 온 연구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천 사례가 소개됐어요. 서울 청계천은 신천 모델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주민 참여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영국 연구자가 놀라며 질문했어요. 가능했습니다. 신천에서 검증된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정호 교수가 청계천 복원 전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에 강이 흐르는 모습이었어요. 경제적 효과는 어땠나요? 관광객이 연간 6천만 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가치도 30% 상승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환경 복원이 경제적 성과까지 가져온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요? 문화적 차이가 클 텐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미 몇몇 도시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어요. 이정호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런던, 베를린, 파리의 시범 프로젝트 현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런던 프로젝트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런던에서는 템스강 지류 복원에 적용했습니다. 한국식 주민 참여 모델을 도입한 결과 찬성률이 85%까지 올라갔어요. 정말인가요? 런던에서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이정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국 BBC 기자인데요. 런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템스강 지류인 리버리 복원 프로젝트예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모델을 어떻게 적용했나요? 주민 설명회를 반복적으로 열었어요. 신천 방식 그대로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6개월 후에는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죠. 이정호 교수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용률이 300% 증가했고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 현장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런던시 환경국 제임스 윌슨 씨예요. 학회장을 나서며 저는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꾼 한국식 복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대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파리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윌슨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런던시청 환경국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라 밀러 기자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제임스 윌슨은 40대 중반의 친근한 인상을 가진 공무원이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템스강과 리버리의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해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셨나요? 제임스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영국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계획 발표하고 공청회 한 번 열고 진행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나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주민들이 완전히 반발했죠. 예산 낭비라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당시를 회상하며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례를 알게 된 거예요. 동료가 파리 학회 자료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바꾸신 건가요? 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식 주민 참여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죠. 제임스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 모습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 설명회를 열었어요. 대구 신천에서 한 것처럼요.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했죠.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지연 선생님이 6개월 동안 했다고 하니 저희도 끝까지 해보자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변화가 느껴졌나요? 1달 반 정도 지났을 때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끈질기게 설명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다고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찬성률이 85%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15%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임스가 컴퓨터 화면을 켜서 현재 리버리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가족들이 와서 놀아요. 이용률이 300% 증가했어요. 화면에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노는 모습,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 마음은 비슷한가 봐요. 제임스와 함께 리버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동부에 위치한 이곳은 예전에는 산업지역이었다고 해요.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잘 조성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변화가 큰 구간이에요. 제임스가 과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장 폐수로 오염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때 한 가족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였습니다. 윌슨 씨, 안녕하세요. 아, 톰슨 가족이네요. 안녕하세요. 제임스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분은 한국 모델을 취재하는 기자분이에요. 톰슨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매주 와요. 왜 마음이 바뀌셨나요? 설명회에 계속 나갔거든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들어보니 좋은 계획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요. 톰슨 씨의 아내가 덧붙였어요. 지금은 동네 자랑거리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아이들은 물가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떠난 후 제임스가 말했어요. 저런 반응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한국 방식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나요? 많이 와요. 맨체스터 버밍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와요. 이제 영국식 모델이 됐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본 끈기가 런던에서도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방법이 런던에서 성공하고 있다니요. 런던 취재를 마치고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되면서 신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신천으로 향하는 길 기사분이 말했어요. 요즘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신천 구경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오나요? 네, 일본, 중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와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신천에 도착하니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제작되어 있었고 견학 온 외국인들도 보였습니다. 박지연을 다시 만났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박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매일 신천을 돌보고 있죠. 박지연은 여전히 주민들과 함께 신천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견학객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이 와요. 일주일에 서너 팀씩 와요. 주로 공무원들이나 환경단체 사람들이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보람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견학단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지연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왔어요. 저희 도시에서도 하천 복원을 계획 중인데 신천 모델을 배우러 왔습니다. 박지연이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본 견학단이 떠난 후 박지연과 함께 신천을 걸었어요. 1년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생태계가 더 안정됐어요. 새 종류도 늘었고 물고기도 더 많아졌어요. 그때 익숙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1년 전에 손자와 자전거를 타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양반도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억해 주시는군요. 그럼요. 외국 기자 양반. 그때 우리 얘기 방송에 나왔다며요?
네, BBC에서 방영됐어요. 우리 동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니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요즘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우리가 뭔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대단한 일 맞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우러 와요. 그렇다니까 기분이 좋긴 해요. 평생 이런 자랑거리가 있을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새로운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7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지연이 인사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셨어요. 아, 박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외국 기자분과 함께 둘러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강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세요? 냄새가 지독해서 여름엔 창문도 못 열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천국이죠. 매일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요. 아이들 노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니 아이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기에 현재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해가 질 무렵 박지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1년 전 첫 만남이 생각나네요. 저도요. 그때는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제 삶이에요. 신천과 함께 늙어갈 거예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강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강은 다시 사람을 바꿉니다. 이 진실은 대구 신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신천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목격한 놀라운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